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저당권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 몇 페이지입니까? 344페이지. 344페이지. 표시면 됩니다. 자, 판서노트는요, 61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가 아니고 63페이지 딱 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책을 볼게요. 344페이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일단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기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이 채무자가 누구냐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하시고,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정한 부동산의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줄 그어야 되는데, 목적물 인도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거죠. 않고 목적물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자, 줄 거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이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목적물로부터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경매를 넣어서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저당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권을 다시 정의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자나, 저당권 설정자를 뭐랍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저당권 설정자를 뭐랍니까? 채무자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돈을 잘 갚지 못했을 때 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요 금액에 대해서 무슨 변제 받는 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무슨 권이 난다? 저당권이 난다 이 말이야. 근데 목적물은 얘가 가져왔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점유를 하지 않았죠. 은행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 넣어서 그 돈만큼, 이 돈만큼 무슨 변제 받는 겁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노트에 책을 볼게요. 자, 책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서 이제 법적 성질. 자, 일단은 저당권 맞고요. 밑에 가면 법적 성질 있습니까? 있어요? 네, 거기 봅니다. 자, 이제 저당권은요,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면 약정이라는 게 뭡니까? 당사자가 약정해서 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약정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같이 합의해서 설정하는 게 뭡니까?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저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서 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맞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성질, 그 1번, 2번, 3번 내용 딱 묶어 놓으시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설정 등기를 한다. 약정 담보 물권이고, 그리고 경매 넣으면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의 공통적 성질, 저번 주에 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수반성. 자, 뭡니까? 저당권을 따를 숫자거든요. 저당권을 넘기면 피담보 채권 따라 넘어가죠. 수반성,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수반성. 그 다음에 이제 부종성 나오는데, 부종성은 이제 뭡니까? 피담보 채권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한다. 맞죠? 붙어서 같이 죽는다 했어요. 따라간다. 그래서 부종성이랍니다. 불가분성은 뭡니까? 1억을 빌려줬는데 9,999만 원 갚았어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10,000원 남았죠. 10,000원을 다 1억을 다 갚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 저번 시간에 유치권 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목적물이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면은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금이 되고,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보험금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 성질은 뭐랍니까? 물상 대위성. 저당권은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에 효력이 미치는 게 뭡니까? 물상 대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저당권 성립. 자, 밑으로 가세요. 저당권 성립하려면요, 합의 플러스 등기하면 저당권 성립하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고 옆에 가면 법정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있는데 그런 것은 3월달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약정 저당권의 성립인데 약정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사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4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의의에 줄 것이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목적을 하는 당사 간에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그럼 당사자는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일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돈을 얘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물건으로서 보증 쓰는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물상 보증인이에요. 알겠죠? 다시. 그러면은 만일에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누구 재산 날라갑니까? 물상 보증 재산 날라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증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물상 보증 재산 날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재산 날라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계약 당사자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물상 보증인 요 세 명이 뭐라고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은 밑에 당사자에서 저당권자, 니은번 저당권 설정자 일단 묶어놓으시고 저당권 설정자에는 누구까지 포함한다? 물상 보증인까지 포함을 한다는데 니은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줄로 가면 기업번에서는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다 돼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기업번의 네 번째 줄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사의 합의가 있고 현감회의다 해 놓으시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읽어보니까 그래 안 돼 있습니까? 다시 기업번 자 345페이지에 기업번의 저당권자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에 가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 채무자, 자 제3사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중요하다고 발표해놨죠. 옆에다가 기본서 314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기본서 314페이지 참조. 그럼 31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14페이지 피면은 전세권을 설정할 때도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314페이지 아닌가? 맞죠? 자, 어디 있습니까? 314페이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있어요? 찾습니까? 314페이지. 거기도 줄 꺼놨을 건데. 맞죠? 자, 그러면은 거기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344페이지 참조 또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지금 뒤에는 안 가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에 가면은 가등기 담보도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담보도. 자, 제3자 어떻게 됩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 요 내용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시험의 포인트다. 그럼 345페이지의 포인트, 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우리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10년 동안. 자,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45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해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했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해 줄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번 별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됐다. 자, 불법으로 말소됐다. 네?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시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등기가 되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는요, 자,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줄 것입니다. 자,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345페이지에 제가 아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된다 그랬죠. 다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자, 읽어볼게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여기 형합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자, 일단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변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되더라도 그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런 내용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무효등기의 유형이 나옵니다. 찾습니까? 무효등기가 유형이 돼서 유효하게 바뀌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은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가능함으로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유형은 그 유형의 유형함이 합의에 이전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자, 전제조건이 무효등기 유형은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유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기본서 17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세요. 178페이지 참조. 무효등기의 유형 178페이지 보면 됩니다. 나중에. 자, 체크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3, 4월달 4월달 가서 설명할 때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은 참고사항을 보시고 밑에 갑니다. 자, 4번은 참고하세요. 피담보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 이전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합니까? 주등기로 합니까? 등기법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거,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 등기로 이전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밑에 갑니다. 저당권의 객체. 자, 저당권의 객체에서는요, 자, 중간에 딱 보면 등기 등록이 돼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등기 등록이 돼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한 필지 토지만 되고 일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자, 여러분이 땅 갖고 있는데 요 땅 중에 요 부분만 저당권 설정해달라면 은행 직원이 뭐라 합니까? 거절라 합니다. 거절해.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라고? 한 필지.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어디 하고 있냐면요, 지금 346페이지 아까 쭉 보지 않았나요? 346페이지에 그 무효등기 유형하고 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당권의 객체. 찾습니까? 네. 346페이지. 저당권의 객체.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뭡니까? 바로 이게 어디 되죠? 과외수업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46페이지에 저당권의 객체 갑니다. 객체. 자, 객체에서는 등기 등록이 돼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맞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한 필지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데 밑에다가 일부는 된다, 안 된다? X 해놓으시라고요. 한 필지 일부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 빠진 게 있는데 지역권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시험에 3번 나왔어요. 22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를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지역권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피담보 채권 나와 있습니까? 자, 피담보 채권이 뭐냐? 이겁니다, 요거. 이런 담보로 받는 채권을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라는데 담보 설정하면서 받았던 채권이죠. 다시. 우리 돈을 빌려주면 뭐예요? 채권이라잖아. 이 사람 채권자, 이 사람 채무자. 맞나요? 맞죠? 근데 담보 설정하면서 받았잖아. 그래서 뭐란다? 받을 피자에다가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고요. 이름을. 알겠어요? 자,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채권자, 이 사람, 돈 갚는 사람은 뭐랍니까? 채무자라죠. 근데 채권이 있다고 하는데 담보 설정하면서 받는 채권이라 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라 부른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금전 채권이란 것은 아니다.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래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옆에다가 근저당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나중에 장래에 대해서 이제 존속기간 정해가지고 결산기를 정해서 그때 확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장래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세 번째 줄 부분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나와요. 근저당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개의 채권의 일부, 이게 공동저당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저당권의 순위 가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순위 승진 나옵니까? 순위 승진 나와요? 순위 승진 형합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1번 저당이 소멸하면 2번이, 자, 보세요. 이게 요겁니다. 여기 1번 저당권 있는데 변제로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다시.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을이 1번 저당권인데, 자, 병이 또 2번 전하고 설정해놨어요. 요 목적물이 가격이 10억이라 가지고 1억을 빌려주고 전하고 설정하고, 자, 2번 저당권 돈 새마을금고, 요거는 국민은행에 빌리고, 요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변제를 하면은 이 저당권 1번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승진하죠. 순위 승진은 뭐더라? 작용의 변경. 들어봤습니까? 옆에다가 기본서 22페이지 참조 적어주시고, 기본서 몇 페이지? 22페이지 참조. 그럼 22페이지 궁금해가 못 넘기겠죠? 자, 넘겨보세요. 22페이지 앞에. 기본서입니다. 우리 판서노트는 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2페이지 한 표 보세요. 22페이지니까 순위 승진 나옵니까? 찾았어요?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막 체크되어 있을 건데 18회 기출문제라고 해놓고 해놨을 건데 22페이지 기본서에 폈어요? 기본서 22페이지 보면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찾았습니까? 18회 기출 적어놓고 22페이지 찾았습니까? 작용의 변경 있잖아요. 내용의 변경에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권리의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변경 있잖아. 그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변경이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배웠던 겁니다. 순위 승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에는. 저당권에는 순위가 승진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무슨 변경이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근데 시험 문제 18일 때 내용의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347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자, 못 찾겠던 분들은 못 찾으면 그냥 너무 적어 놓으세요. 기본서 22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갑니다. 저당권 설정의 성립, 법정 저당권의 성립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그 내용 649조 내용은, 자, 요거는 다음에 3월달에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토지 임대차를 했는데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년분의 차임을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거기서 압류를 했을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3월달, 4월달에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밑에 가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앞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우리 앞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345페이지 펴보세요. 345페이지에 펴보세요. 중요하다고 발표해놨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해놨죠? 해놨습니까? 그거 시험의 포인트고요. 지금 복수까지 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46페이지에 저당권의 객체에서 여기 중요하다는 게 뭐랬어요?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에 저당권 객체된다 안 된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된다. 됐어요? 제가 복습할 때 그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뭐 하는데요? 버리세요. 그냥 버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오고요. 단독 문제는 지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저당권의 효력부터는요. 별표 3개입니다. 여기서 별표 3개예요. 여기서 무조건 효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에 낸다 안 된다? 내는데 저당권에서는 무조건 몇 문제 나오냐?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아시겠죠? 그럼 3문제 나오면 다 맞춰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당권은 전략 부분입니다. 전략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부터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판소노트는 자, 몇 페이지냐면요. 63페이지입니다. 자, 몇 페이지다? 63페이지. 자, 우리 이겁니다. 이거. 은희 가백의 돈을 1억을 빌려줬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이 담보로 받는 채권이니까 무슨 채권이 한다? 피담보 채권이 하는데 360조 보면은 360조에 보면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인데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담보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29회 때 시험에 뭐가 나냐면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거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무슨 불이행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을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당권자가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채무자가 이 원본 1억만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원본도 주고 1억, 이자 연 5%, 맞아요? 요것도 줘야 되고, 위약금 약정에서 위약금 줘야 되고, 손해배상 1년분에 한해서 하는데 후술굴자로 해서 요 돈을 줘야 되고, 실행비용도 다 줘야 저당권을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말소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요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자, 그래서 내가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성과금 받았어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돈을 다 갚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기는 원금이 예를 들면 2천 몇백만 남았는데 2,300만 남았는데 2,300만 원 갚으라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합니까? 거기서 돈 다 갚을게요 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2,300만 원에다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돈 총 얼마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말소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말소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 또 보내시면 다 말소까지 해주고 없애드리겠습니다까지 해준다고. 맞아요.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래서 1억만 갚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싹 다 갚아야 소멸이 되죠. 그래서 뭡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전부 다 담보하니까 이 돈을 다 갚아야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360조 볼게요. 360조. 347페이지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하는 몇 년분입니까? 1년분이야. 1년분. 자, 1년분 적어놨어요. 우리 판소노트에 다 해놨습니다. 몇 년분이라고. 1년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 있죠? 있습니까? 네, 볼 때입니다. 1년분에 한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양갈로 이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실행비용 다 되어 있습니까? 필기해놨죠? 끝이야.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목적물의 범위에서 목적물의 범위는 자, 별표 몇 개다? 3개입니다. 시험에 정말 단독 문제로도 가장 잘 나오는 거. 목적물의 범위. 자,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미친다 적어놔야 돼요. 미친다. 미친다. 진짜 이거 모르면 저도 미치고요. 아시겠죠? 시험에도 미친다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정말 잘 나옵니다. 저당권이 나오면은 단독 문제로 낸 적도 있지만 잘 냈지만은 단독 문제 안 내도 지문으로도 무조건 냅니다. 이거는 목적물의 범위.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틀리면 안 돼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58조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형 앞에 딱 해놓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적으시고 밑에다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럽니다. 종물과 부합물에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됐어요? 자, 미치는데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별표 한 개 해놓고 요거예요. 자, 그림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칠판 봅시다. 칠판. 자, 저당권자가 은행이 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인 주유소의 주인입니다. 소유자가. 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어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주유소에 어디요? 여기가 뭐라고? 주유소죠. 주유소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유류지장택구가 무슨 물입니까? 부합물이거든. 부합물과 주유기인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변제를 못하면 경매 난리쁘면 뭐도 주유기도 따라 넘어가고 유류지장택구도 따라서 넘어갑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돈 안 갚으면 주유소 날리면 주유기 유류지장 탱크 같이 넘어갑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 판소노트도 있지만 설정 전에 부합시킨 물건도 미치고 설정한 후에 부합시킨 물건도 미친답니다. 장사 잘 돼가지고 이 주유기를 한 개 더 설치했다 하더라도 미치고 유류지장 탱크 좀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옆에 더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판소노트에 보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자, 어디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설정 전에도 미치고 설정한 후에 부합시켜도 미친다. 찾았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친다. 이거 모르면 저 미칩니다. 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자, 3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 줄 쫙 끊으시고 뭡니까? 유류지장 탱크 나와 있죠? 부합물. 주유기 종물. 미쳐 안 미쳐? 미치고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별표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입니다. 명인 방법. 자,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갑의 토지인데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예를 들면 을이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이 나무까지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나무가 누구 건데? 을 거거든. 아시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 등기가 된 수목에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에 미치 안 미쳐? 농작물은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했습니다. 농작물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죠.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건물이 지은 사람이 을인데,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않고, 농작물에도 미치지 않고, 건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요겁니다. 별표 해놨습니까? 별표 해놨어요? 네, 별표 해놓으시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정해놓으면 부합물인 유류수상 탱크 효력 미치 안 미쳐? 미쳐보겠네!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주유기도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주유소 날리면 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놓으면 건물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별개 부동산이니까. 농작물에 미쳐 안 미쳐? 농작물 누구 건데? 경작자 소유다. 자, 수목에 미쳐 안 미쳐? 자, 수목은 미치는데 명인 방법을 가지고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내용 돼 있죠? 자, 별표입니다. 별표.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가면 다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판례 보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판례가 별표입니다. 시험의 포인트. 핵심 단어 어디입니까? 증축 부분. 자, 칠판 보세요. 이겁니다. 요 주유소에 있잖아요. 주유소에 이렇게 증축을 했단 말이야. 자, 증축을 했어, 증축. 증축 부분이야. 자, 증축 부분은 여기 부합하잖아. 이 건물에 부합하죠. 그러면 경매 날리면 따라서 넘어갑니까? 안 따라서 넘어가 간다, 안 간다?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관앞에 딱 해놓으시면 돼. 기존 건물의 경락인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증축 부분은 부합해보잖아요. 부합물이죠. 소유권 취득하는지 여부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경락인이 저희 병이 다 취득한다고요. 증축 부분도. 그럼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판례는 뭐 종물 내지 부합물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다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5번. 물상 보증인 또는 지3 취득자의 부합이 행해졌어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은 미치 안 미쳐?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6번에 그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에서 전세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집합 건물 나오는데 그게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아파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501호가 있어요. 501호에서 요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501호는요, 구분 소유권입니다. 요 이제 구분 소유자는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 대지 사용권, 자, 이 구분 소유권 501호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이 대지 사용권인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치 안 미쳐?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답니다. 이거 시험에 4번 나왔거든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다가 별표 2개 해 놓으시고. 자, 구분 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501에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대지 사용권에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미친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별표 해놓으시고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 별표입니다. 그 내용이야. 어디에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전압을 설정해주면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판례 별표. 자, 그 다음에 7번 538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들 부합물과 종분에 미친다고 약정하더라도 달리 다른 약정하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줄 것이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과실 갑니다. 과실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자, 요 법조문 봅니다.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자, 현관표 당기시고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럼 과실은 언제 미치는데요?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월세 300만 원 떨어지는데 요거는 언제 미친다고? 압류 후에 미칩니다. 자, 뭐 하는 후에 미친다고? 과실은 압류 후에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저당권자 그 부동산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3 취득자가 있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실은 만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딱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즉 줄거세요. 과실 수취권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자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지.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주유소 사장인데 여기서 월세 300만 원, 1층, 2층 해가지고 월세 300만 원 왔는데 여러분이 요거 과실 수취합니까? 은행이 가져갑니까? 아니, 여러분이 원룸 갖고 있는데 월세 누가 받아요?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도 여러분이 설정자 가져가잖아. 예? 근데 은행이 돈 안 갚아 경매 들어갈 때 뭐합니까? 압류 딱 하면은 그때부터는 과실 누가 가져간다고? 은행이 가져간다고. 은행이 누군데? 저당권자가. 그럼 과실은 어떻게 하는데? 압류 후에 효력이 미친답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원룸을 갖고 있는데 경매 안 당해봐서 그래요. 경매 당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은행에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통지 다 합니다. 누구한테? 거기는 저는 임차인들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월세는 이제 내일 때 달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 압류 때리 풉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과실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압류 후에는 누가 가져간다고? 저당권자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 압류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돈 변제 잘하고 있잖아. 설정자인 내가 건물주 가져간다고.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건물 대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잘 낼 때는 월세 누가 받아요? 건물주 가져가잖아요. 맞죠? 근데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 층마다 전부 다 은행이 날립니다. 뭐 날립니까? 압류 통지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과실 누가 가져간다고? 은행이 가져간다고. 저당권자가. 이해됐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실질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당연히 이해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은 만후에 미친다. 압류에 미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겁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미친다. 저당 과실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2번 내용 줄 쫙 끊으시고 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압류 후에입니다. 자, 됐고요. 밑에 가서 판례 내용이 뭐야? 차임 이것도 무슨 후에 미친다 그랬습니까? 압류 후에 미칩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3번 갑니다. 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실행과 우선 변제적 효력 나오는데, 자, 일단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무조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저당권은 뭐라고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밑으로는 싹 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으로 있는 애들 다 소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시면 돼요. 350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있죠? 찾습니까? 저당 목적물상 모든 저당권의 경매로 해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저당권은 나중에 중개사법 가면 배우지만 말소 기존 권리입니다. 말소 기존 권리.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묶어 놓으시고요. 4번의 별표입니다. 4번의 별표.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 뒤가 안 배우지만. 자, 여기 전세권이 여기 없고 여기 1번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는데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죠? 맞죠? 얘 뭡니까? 망한다. 소멸. 그럼 얘 밑으로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소멸. 얘도 소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 용인 물건이 자, 저당권이 있는데 용인 물건 경매가 들어왔다. 저당권이 있는데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용인 물건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면 뭐하고? 살아있고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용인 물건이 살아있느냐 죽느냐는 뭘 기준한다고요? 최선순위 저당권 위에 있으면 살아있고 밑에 있으면 소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이 3억짜리인데 전세를 2억 7천 꼽았습니다. 꼽는데 저당권이 1억 7천 돼 있으면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 들어가나 보네. 들어가야 안 가요? 미쳤나냐죠. 뭐라 합니까? 저당권 다 말소하고 너 돈 줄 테니까 저당권 다 말소해달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왜? 저당권이 있으면 나는 뭐 합니까? 저당권 밑에 있으면 나는 뭐 되는 소리야? 소멸되는 꼴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뭘 합니까? 저당권 없애줘야지 내가 전세권 2억 7천 꽂고 들어갈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죠? 보통 울산 같은 경우는 70% 전세금 걸죠. 서울 같은 경우 90% 겁니다. 90%. 왜?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90%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파트 들어갈 때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전세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안 들어갑니다. 자, 왜? 내가 밑에 가면은 소멸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없애고 내가 맨 위에 갔다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뭐 저당권 들어와도 내가 제일 위에 있잖아. 저당권 설정해도 나는 뭡니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요 밑에 있는 애들 다 소멸해도 나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내용 딱 묶어 놓으시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 효력 나오는데요. 우선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 나오는데 밑에 가서 일반 채권자. 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할까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저당권 물권이니까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저당권은 언제나 우선한다. 죽으시고. 다른 담보 물권과의 관계는 성립의 선호입니다. 두 번째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다는 거. 최우선 면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보다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방해세,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받거든요. 그거는 저당권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과의 관계 나와 있습니까? A번 있죠, A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고, 자, B번에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다가 뭐라 적어놓냐면요, 159페이지 참조 적으세요. 159페이지. 나중에 159페이지 가면 그거 합니다. 그거 했던 거예요. 15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양갈로 3번. 저당권 실행과 대항에 있는 용익과의 관계. 이겁니다, 이거. 저 막 설명했던 거야. 저당권이 있고, 그 위에 용의물권 설정 전에, 저당권 설정 전에 위에 있는 용의물권이 있으면은 경매 들어가도 얘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고.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이 얘기입니다, 이거. 밑에 갈게요. 자, 1번, 2번 묶어 놓으시고, 1번, 2번 묶어 놓으시고. 저당권 설정 전에 취득한 용의물권, 용의권. 자, 그럼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의권 취득했죠? 칠판 보세요.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의권 취득했죠? 경매 들어가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인수주의. 경납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고 설정에 취득하는 저당고 설정 전에 취득 전자 현관편이시고 지난 용의권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설정한 후에 들어왔다. 얘들 자 집합 보세요. 설정한 후에 들어왔다. 그럼 얘는 뭐 한다고? 소멸. 그 소멸돼 있습니까? 소멸주의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자, 시판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이 있을 때는 뭘 한다고? 최선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됐어요? 책에 지금 용익물권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익물권은 살아있다. 인수주의 해죠. 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주의.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한다. 됐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위에 최선순위권 저당권자와 우열이 정해진다. 줄 것이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입니다.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 요겁니다. 요거. 물상대위. 자, 뭐 하는 후에 미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압류 후에 미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줄 것이에요. 물상대위란 담보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유 진술에 인해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의 대상물에 대해서 담보물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 가입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보험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게 무슨 성질이다? 물상대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줄 끊어놓고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데 밑에 별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합니다. 앞에 유치권 할 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물상대위에 객체되는 거 세 번째 줄 이거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물상대위 할 때 요거 나옵니다.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된다는 내용 줄만 끊으시고 그 다음에 판례보기 한번 보세요. 판례보기 하면은 뭐냐면은 저당 목적물이 이제 화재보험금 물상대위 할 수 있느냐 이거 했죠. 요거 요 판례도 마찬가지네. 화재보험금도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디 현관편 놓고 화재보험금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 있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넣으시고요. 이게 시험에 최근에 5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보기 밑에입니다. 찾죠? 자,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제 수용됐을 때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되는데 협의 취득했을 때는 무슨 취득? 협의 취득 찾았습니까? 그게 책에 현관편에 놓으시고 협의 취득할 때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읽어보세요 빨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6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6년 동안 2번. 6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협의 취득했다 그러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판례. 무슨 취득했을 때는 협의 취득. 자, 진하게 된 거 있잖아요. 판례 내용에서 두 번째 줄 협의 취득했을 때 물상대위가 가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현관편 어디에 놓으시고 무슨 취득? 협의 취득. 물상대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강제 수용됐을 때는 물상대위가 된다. 알겠어요? 협의 취득할 때는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은 그 내용 나옵니다. 합의에 따라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고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판례 맨 끝에. 맞죠? 맨 끝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됩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7회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별표.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이 지급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야 된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에, 지급 전에. 자, 여기 압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 전에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급 전에 압류하셔야 된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은요. 자, 일단 책에 한번 봅시다. 354페이지. 자, 일괄 경매 청구도 별표 2개입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 별표 2개요. 자, 이겁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이 내용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자가요. 이 저당권 설정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1억을 빌리는데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자, 설정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설정자가 뭘 짓습니까?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이 저당권자의 은행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해서 겸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일괄 겸해 청구권입니다. 자,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은행에 땅을 샀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땅값이 막 올라가고 상가가 막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서 건물을 올리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상가가 막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럼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갈 때 뭐 합니까? 뭐 하려고 빌려갑니까? 라면 건물 올리려고. 그래가 돈 빌려가 건물 올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땅하고 건물 안 지어봐 그래. 땅값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 땅값이 삼산에 옛날에 삼산에 있는데 삼산에 땅 사놨는데 그 가격이 엄청난 현대백화점 옆이라 가지고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상가가 지어 안 지어? 지을 때 땅 빌려가 땅 담보 잡혀가 돈 빌려가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이럴 때 뭡니까? 잘 짓다가 지었는데 문제가 세입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은행 빚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날라가겠죠.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법이에요. 일괄 경매 청구권. 지금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맞죠? 돈 안 갚으면 토지와 건물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놨죠. 맞죠? 그러면 토지에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저당권 설정해놨어 안 했어? 안 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경매는 같이 넣을 수 있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놓고 같이 넣을 수는 있어도 자,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가시고 자,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판례가 더 플러스 되는데 만일에 여기 용인물권자 A로부터 이제 A가 건물을 지었는데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여기 토지 소유자 갑인데 용인물권자가 A란 말이야. A가 건물 지었으면 이 A가 건물 소유자잖아. 이럴 때는 같아 달라. 다를 때는 일괄 경매가 안 돼요. 근데 이 용인물권자로부터 다시 내가 받아보면 같아졌죠? 일괄 경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끝.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지문에 잘 나옵니다. 이게 시험 내면은 시험에 지문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 줄 것입니다. 354페이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한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런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말이에요. 자, 밑에 요건 동그라미 1번 줄 것이고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설정자시 건물이 없어야 되고 2번 설정자가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오는데 3번이 이제 판례 내용이 용의권자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그때 일괄 경매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용의권자로부터 받으면 아까 뭐랬습니까? 일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효과 갑니다. 효과 밑에 효과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 의무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권리야, 권리. 그래서 맨 끝에 줄 저당권자의 자유이다 찾았습니까? 맨 끝에 맞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만 넣든
같이 넣었던 저당권자 마음이지 뭐 같이 반드시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저당권자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의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놨잖아. 그럼 건물에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 어디에 놨으니까? 토지에만 해놨으니까. 건물 안 해놨죠? 건물을 같이 넣을 수는 있어도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게 일괄경매 초권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일괄경매 초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제3취득자의 지위가 나오죠. 나옵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에 판소노트는 어떻게 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제3취득자의 지위.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당권자가요, 돈을 1억을 빌려주고요. 빌렸는데,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받기로 한 소유자. 이 병입니다. 소유자, 지상권 설정한 사람, 전세권자. 이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제3취득자랍니다. 그러면은 얘가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이 저당권자가 뭐 넣겠습니까? 목적물을 경매 넣겠죠? 경매 넣겠죠? 그럼 얘들은 아주 불안한 지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해놨느냐?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러면 대신 얘가 변제를 하고, 누굴 위해서 대신 변제를 했습니까? 갑을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이 변제를 대신 했으니까 병은, 이 제3취득자는 자, 어떻게 합니까?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누구한테 변제합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저당권이 뭐합니까? 피담보 채권 변제로 뭐합니까? 소멸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상권 행사해서 너 뭐 돈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면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 1억이 아니고 뭐 2천만 원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그래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뭡니까? 이 목적물 가격이 한 2억 한다고 봅시다. 2억 하는데 2천만 원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1억 5천. 1억 5천. 1억 적읍시다. 1억 5천만 원. 내가 이제 전세권을 들어간다고요. 전세권을. 여기서 누가요? 병이. 자, 전세를 들어가는데 2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그럼 이 목적물의 가액이 2억이니까 경매에 들어가도 충분히 내가 전세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2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순위는 뭡니까?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밀리죠. 제일 먼저 뭡니까? 저당권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기 배당받을 때.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전세권 들어간 친구인데, 우리 친구인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2천만 원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넣는다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 오겠죠, 저한테. 예. 자,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경매 들어간단다. 왜 되는데? 아, 그러면 내가 뭐랍니까? 니는 제3취득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법적인 내용 안 해먹는데, 공돌인데. 자, 그래서 모릅니다. 경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라고. 경매에 참가해서 네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가 대신 변제를 하고, 그러니까는 눈이 어디입니까? 뒤집어집니다. 왜? 내가 돈 안 쓰는데 내가 왜 위치 따고 돈 갚노? 들어봐. 뭘 한다고? 자, 집주인이 전화해. 뭡니까? 대신 2천만 갚아줄 테니까 소유권 내 넘겨라. 그럼 집주인은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어요? 왜? 경매도 갚으는데 또 이 돈 뭐 못 받거나 이렇게 하면 또 추심 들어오고 또 다른 것도 막 들어가고 난리 날 건데. 그러면 은행 저당권 설정자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네 가져가라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돈 한 1,000만 원 더 주고 하도 가졌는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럼 좋다. 전세금도 이걸 하니까 네가 변제하고 가져가라 하는 경우죠. 급하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거 금액 더하면 1억 7천에 사는 거지 자기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돈을 다 갚을 테니까 매매계약 쓰고, 자, 내가 돈 다 갚을 테니까 소유권 넘기세요. 이래가지고 얘가 무슨 권 행사합니까? 구상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대신 변제해가지고 뭘 소멸시키고? 저당 소멸하고. 소멸하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돈이 없는 데라면은 뭐가 꼽혀 있습니까? 전세에 꼽혀 있죠? 그럼 은행 가서 뭐 하면 돼요? 대출 받으면 돈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그 해주잖아. 그래서 돈, 이거 해준다. 은행 가면은 2천만 원 상한가 해주고 네 대출 해준다. 그리고 얘가 또 5천만 원 더 대출 받았어요. 7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래가 주식에 5천만 원 넣어가지고 쫄딱 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쫄딱 갚으다는 말이야.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이가 이 친구는 뭐해다. 자, 변제를 대신해가지고 소멸시키고 내가 소유권 가져왔다. 구상권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 이게 제3취득자의 지위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유지에 들어갔던 거 필요비나 유입비를 우선 상환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3취득자의 지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의에 보세요. 줄 거세요.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한 후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받기로 한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말한다고 제3취득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불안한 지위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밑에 2번 나오잖아요. 보호. 364조 갑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거.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되고요. 자, 1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하면 됩니다. 책에 동그라미 1번에서 3번 화살표하면 요 내용이야. 자, 칠판 보세요. 변제해서 소멸했잖아. 변제가 소멸 청구했잖아. 소멸됐죠? 내가 대신 갚아줬잖아. 누굴 위해서? 갑을 위해서. 그래서 병은 갑에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게 3번 내용이라고 화살표해야 돼. 3번. 제3취득자가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변제를 하고 소멸시키고 난다면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갑에게 무슨 권 행사한다고? 구상권 행사가 소유권 가져와 뿐다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면 된다고. 그 다음 밑에 가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63조입니다. 이항 저당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필요비 유입비 나올 거예요. 자, 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 부동산의 보존위에다가 뭡니까? 보존위에다가 필요비죠.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비 유입비를 지출할 때는 20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돼 있죠? 여기 적어놨네.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다. 제3취득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비용, 필요비와 유입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기는 뭐냐면은 요 소유권을 받은 제3자도 제3취득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이지. 맞죠? 그 판례 타이틀만 딱 줄 거면 돼요. 판례 타이틀.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나와 있습니다. 침해와 구제. 자, 요 침해와 구제는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입니다.